하나를 놓고 한쪽은 큰 연방 공동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이 중심이 된 거대한 규모의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남부 쪽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작은 산업이라도 시민들이 소규모 공동체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전쟁까지 간 거죠. 남북전쟁까지 치러서 아무튼 이 거대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 연방 세력들의 승리를 해서 미국이 이루어졌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남 광주가 합쳐져야만이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스스로 자문하지 않았고, 자문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자문할 자리를 우리가 구해보지 못했던 거죠.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여유를 구해보지 못했다. 어차피 통합이 됐지만 지금 우리 박성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럼 정말 공론장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 왔는데 한 국가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까지 나아가는데 이 지역의 문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리게 해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고민이 정말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자와 시민이 늘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해야 되고 또 권력자는 시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보고 느껴야 되는 거라면 형은 작은 공동체보다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대안들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사실 역할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하실 때 우리한테 현안에 지금 시급한 거는 우리 서남권, 우리 목포 이 지역에 임박한 이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저항도 하고 그다음에 뜻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엇으로 됐으니까요. 마음껏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들이 갑작스럽게 그만 일정이 생겨서 자리를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예. 오늘 토론회는 우리 시민정책 행동단이 앞으로 이런 자리를 여러 차례 만들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쪽 진보단 내용들은 다음에 또 박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토론자로 참여를 하실 때 더 깊은 토론을 하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좀 늦게 오신 우리 신선호 교수님을 좀 우리 앞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신경 교수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사실은 우리 도청 문제의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주역이신 우리 목포대학교의 신준호 교수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지금 명예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의 의견을 좀 늦으셨지만 이분의 의견을 잠깐 듣고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불림을 받고 나왔습니다. 서류가 듣던 바와 같이 목포대학에서 나이 먹어서 쫓겨났던 신순호 명예교수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예를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우리 하여튼 시민정책 행동 가팀 여기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제가 목포를 85년 2월달에 왔는데 정말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전공이 지역 정책이고 도시 행정이고 해서
더구나 또 성에 대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뭐 40년 동안 딱 금년에 42년인가요 동안 해왔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에 주제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 주제에 안 맞는 얘기만 한두 가지 하고 혹시 또 불림을 당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그때마다 또 다시 얘기를 한 것이 도를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하상복 선생님이 가셔버려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정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밖에 없었고 여기에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공론이라든가 민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일들은 이 엄청난 일들은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시기라는 그 타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속옷 같은 전략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뭉쳐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어떤 것도 발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는 이 특별시 주청사 통합 문제죠. 이거라든지 군입의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글을 많이 쓰고 했던 저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고서도 이 뒷부분은 제가 95년도, 97년도에 순천대학은 이거 생각지도 않을 때 내가 목포대학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타당성 연구 보고라 해가 보고서 2번을 썼습니다. 그걸 한번 일반적으로 안 해주진 않았는데 그걸 갖고 주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 지사 같은 경우는 10억 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그랬죠. 확인이 10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줘가지고 도대체 그것을 어디서 사용했는가 감시기구에서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기로 봤을 때는 이 통합 전남 강주 통합 관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5월 7일 날 관련된 특별법이 통합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5월 7일 날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한 4달 동안 3달 동안 시군에 다니면서 공청회를 열렸어요. 이때 이미 판이 깨질 정도로 요구할 거 요구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틀어고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특별법 중에서 이게 상당히 상식적인 거라 제가 얘기를 하는데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별법 7조든가에 보게 되면은 제일 앞에가 동두청사, 그 다음에 무안청사, 강주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시안을 보고 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전남이 빠졌지만 동부청사가 있고 여기는 전남 도청사입니다. 앞으로 꼭 발표하신 분들도 전남 도청사라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청사로 해갖고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어를. 어떻게 전남 도청사고 먹고 강주시청사지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하면 이 선거분들이 되게 말하면 도지사 내지는 특별시장 나오려는 친구들이 중고척에 이쪽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표 얻으려고 계속 그쪽에다 기분 들려가면서 그걸 또 그거는 동구청 출장소입니다. 격이 달라요. 제가 이번에 아마 썼던 지난번에 썼던 걸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되는데 격이 달라요. 강주청사하고 전남 도청사하고는 법적으로 얼마나 그때 93년도부터 여기 올 때까지 2005년까지 법적으로 다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수많은 논란을 거쳐서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도청사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갖고 행정편이라는 것 때문에 순천에다가 일부 뒀던 출장소입니다.
그걸 갖다 같은 격에다 놓고 그것도 법조항에서 제일 앞에다 놓습니까? 이런 거를 뭔가 보이지 않는 묘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같은 격에 둬서 됩니까? 이런 것은 이미 법 제정이 되기 전에 날카롭게 해쳤어야죠. 못된 정치꾼들 수완이 넘어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소재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일부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특별시 주청사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소재지의 그 권사. 뭐죠? 권사. 사무소 소재입니다. 법적 용어가. 그 주청사라고 착취하면요 주된 청사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가 아니라 강주 전남 강주 특별시 공문을 보낸다. 또 세계적인 어떤 기구에다가 뭔가를 보낼 때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사무소에 소재지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법인, 여러분들 많은 법인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법인은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공청회를 할 때 반드시 이때 넣어라. 이게 민주주의 절차 아닙니까? 토론회 한다거나 다녀보니까 전부 어떤 뭐 발전 계획이다 갖다 발표하고 있어갖고 시장 선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까? 통합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밝혀야지. 그냥 해남 공처에 왔어요. 목포 공처에 제보했는데 미국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부 해남에 다리 놓고 뭐 공장 세우고 뭐 하고 나오고 있어요. 시장 선거하지 말아라. 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처에서 이것도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하게 돼 있어요. 왜 특별법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언론부터 넘어갑니까? 지난번에 김 지사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공처에서 새 청사를 갖다가 골고루 돌아다니는 균형 있게 몸을 본다. 앉아있을 때가 없다. 공처에서 그렇게 얘기하게 돼. 그게 말도 안 되냐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것이? 자 오늘 저 먼저 그만하라고 옆에서 잡고 있으니까 이만하고 나머지 거 혹시 이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게 되면 어깨가 불편합니다.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 저희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시간 부여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24시간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희망하고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을 활용을 해서 가치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그 가슴에 응어리진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와 행정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더없이 좋은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를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따로 놀고 행정 따로 놀고 시민 모든 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안 간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 전라도가 옛날에 민중 봉기가 많이 일어난 요소가 그런 것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상당히 가슴에 응어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질의 있으시면 질의 먼저 또 받고 하겠습니다. 예, 응어리진 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럼 제가 질문하는 네. 되겠습니다. 제가 저 시민 행동단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욕심이었냐면 제가 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 노조위원장을 했고 한국노총 조직강화 본부장에서 이제 내년에 7월 말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역에 살면서 뭐가 제일 아쉬웠냐면 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청사 문제 우리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남도 청사 이 용어부터 우리가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교수님 말씀대로 바꿔서 꼭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왜 이 모임에 이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됐냐면 지금 의대 문제나 목포 저 산업권 미래 발전 문제나 그다음에 이 전남도청사 주거 문제나 이거를 제가 시장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정치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이유가 주청사 문제도 무한군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한군청 공무원이나 전남도청 공무원이나 무한군청에 있는 남학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듣지를 않아요. 정치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안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구역, 영암, 해남, 안도, 진도, 신안, 목포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연대를 하셔야 돼요. 자기 것만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 의대 문제도 그렇고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목포가 40년 가까이 목포가 주창 얘기를 했지만 목포 안 했어요. 목포시장만, 목포시청 공무원들만 피켓 들고 해주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 지역의 시민들은 과연 의대 문제 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악을 썼지만 요구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정말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임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질문할 내용도 엄청 많지만 다음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그 토론장을 만들기로 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그 의지를 갖고 꼭 다음에 참석해 주시면 서로의 생각을 나눠서 분명히 정치권에 요구하고 우리가 이 토론 내용을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꼭 오늘 여기 일로에서 오신 우선 목포 무안 신안이라도 꼭 같이 연대해서 의대가 됐든 청사가 됐든 같이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시작했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요. 아까 오늘 이 성의를 갖고 오신 아마 최구령 연장자이신 것 같아요. 그 DK 마을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박성조 대표님이었습니다. 박성조 대표님 감사합니다. 연장자는 아까 또 박성태 회장님 아까 말씀 혼용을 하시는데 아까 늦게 오신 것 같은데요. 박성태 회장님 네, 혼용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좀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질의 질의 내용 받겠습니다. 예, 저는 SNS 하고 있는 소홍이라고 합니다. 박문호 의원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직접 하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전남도 청사를 주청사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다가 광주 강기정 시장의 억지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명분이었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한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아무리 떠들어봤자 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그리고 그 서남권 주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그다음에 김원희, 모안에 서상석 의원 이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그 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있던 도의원들, 시의원들, 시장 군수들 무엇을 했는지 이 목소리를 시민들이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겸해서 같이 질문 좀 할게요. 청사 관련 부분이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알듯이 미국의 그 수도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죠. 그런데 워싱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뉴욕으로 전 세계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수도는 워싱턴이지만은 경제 문화의 수도는 뉴욕으로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나라가 서울, 경기도 중심에서 이제 좀 분권이 되고 함께 지역과 살아야 된다면서 많이 이제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정권에서 좀 해왔고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5국 상특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에 의하면 전라남도 또 광주시 통합도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균형 있게 삼청사라고 하는 개념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 여수에다가 여수 엑스포하면서 10년치 재정을 지원했거든요. 그 결과로서 무안의 도청에 전라남도의 사법화로 도청 소재지를 삼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 개념은 일단 전 생각 못하고 있었고 강주하고 목포인데 무안 이쪽인데 강주는 이미 130만 인구로서 저적도시가 됩니다. 행정 없어도 잘 돌아가게 됐는데 저희는 서남권은 아무도 없어요. 동부권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곳은 있는 거 봐서 빼앗고 균형이란 말만 해놓지 실질은 빼앗아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서남권의 주민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행정소방안전위원회 박문옥 희원님도 그에 속해 있고 그래서 저는 소재지 특별시 소재지의 결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서남권에 보니까 한 8분의 의원 중에서 6분이 서남권의 의원들이시고 2분이 동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고 또 서남권 의견들이 모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민우 대표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과정 중에 있지만은 현재까지 과정만 보더라도 솔직히 이제 당시에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나오는 그 논의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소방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직에 대한 주청사 설치에 관한 조례 분명히 부결시키려고 들어갔고 그리고 조직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안이 올라오면은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제 상임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영배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광주 전략기획관실의 조직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를 주무부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로 지금 이것을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가보면은 당시에 양문환 의원이 제안했는데 그 다음날 강기정 의원이 반대하면서 이게 다 엎어졌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 아는 것처럼 솔직히 김원 의원이 혼자 남아 있었고 다른 의원님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겁을 해가지고 했는 이야기를 좀 그때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전남이란 말을 앞에 내야 된다는 이 말을 하면서 방해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근데 뭐 유튜브로 찍고 있으니까는 저도 좀 말을 조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때 지금으로 보니까 굉장히 안 맞지만은 당시에 방향이 틀립니다. 그 방향은 저희가 다 공감을 했거든요. 이 방향이 단체장 지금 1인에 의한 어떤 현 상황이 상당히 많이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남과 광주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특별시를 만들어서 가보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반도체를 또 약속했지 않습니까? 8기가와트 전기 중에 6.3기가를 광주에 다 쓴다고 하니까 저희도 미칠 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20조 원도 뭐 광주 반도체 부분에서 들어가게끔 하겠다. 저는 진짜 결사반대고요. 오히려 아주 심한 말을 저는 성명서를 나중에 이 급한 상황이 오면은 그냥 이거 난도하겠다라고 제 가방에 아예 써놓고 이거 다닙니다. 그래서 좀 그 정도로 이것을 막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은옥 우리 대표님 질문 주신 부분하고 연장시켜서 행정소방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일 많은데 그냥 행정 쪽이라 약간 무비건조한 그런 상임이고 의원님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거기를 의원님들 설득해서 무한 이정훈 의원님, 오프 박진환 의원님, 고흥의 박성준 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일단 4명 무조건 들어가자. 장흥의 윤명희 의원님, 그리고 해남의 박성기 의원님, 그리고 한 분이 광주분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그냥 싹 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장난을 치면은 그냥 이 상임위를 갖다 우리가 싹 다 그냥 이거 위험한 거니까 이런 다른 예를 들어서 액션이 있으면은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행동을 하겠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방향은 맞습니다. 이걸 그러면 시간을 다시 돌렸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이 특별시를 끌었었다면 그때 예를 들어서 주청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없었다면 그때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악을 쓰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자존심이고 그래서 광주의 자존심 우리가 얻는 것처럼 최소한의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절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 운영에 대한 그런 기능들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다 주세요. 이게 저희 의견이었어요. 지금도 다 주세요 가고 있지 타협을 저희가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예산, 인사, 조직, 기획 이 4가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워딩은 그래요. 근데 안 된다고 하죠. 뭐 저희가 안 돼요.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우리 박문옥 의원님한테 크게 저희들이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지역의 정치권이 김원 의원부터 민영배 시장, 목포 강성희 시장이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치권에서 이 토론회 시민들과 함께 하시다고 참석하신 박문옥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행동의 이 토론회에 진짜로 아까 세계방송사 오면서 다 오셨고 또 우리 토론회 관심을 KBS에서 얼마나 가지신지 우리 지역 사장님이 있게 아까 오셨던 시의원들이나 있고 가셨지만 지역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김광진 사장님이십니다. 한번 보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잘해서 고맙습니다. 사장이 아니고요. 국장입니다. 국장. 예. 다음으로 그럼 계속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자장님께서 진행하시고 기왕이면 질의응답은 좀 짧게 하시고 자유토론을 좀 더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의견을 내주시면은 또 저희들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예. 질의 한번 하시고 질의가 질의일까요? 질의라고 보면 그런데 저는 무안에서 도청 앞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아까 전에 임성주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이제 하나를 더 하자면 실질적으로는
공실 목포 무안 전체의 공실은 저희가 뭐 도청이 있지만 공실이다 이런 것보다는 경기의 침체로 인한 공실이고요. 저희 지금 순천 출장소가 김영록 지사님이 순천 청사로 바꾸면서 세계 국이 갔어요. 350명만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난리가 났어요. 거기 경기 그냥 공실은 원래 있었던 공실인데 침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만큼 저희는 인구가 졌습니다. 근데 저희만 힘든 게 아니고 목포도 침체가 갔죠. 불과 350명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50명이 간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해왔던 일들에 따라서 출장 와서 일하고 거기에 승인 받으러 온 사람들, 검수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기 침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 토론을 저희들끼리 하는 토론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 거 엄청 좋아요. 왜냐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첫 번째, 설마 가겠어? 이렇게 크게 지금 목포 시민들 뭐 하시는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까처럼 원래 비어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비어 있죠. 경기 침체로 비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공무원들이 있어봤자 30%인데 그게 무슨 타격입니까? 라고 하지만 아까쯤에 기간 유지 기능이 다 가버리면 공무원들만 갖고 저희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30%만 거주해도 기간 유지 기능이 이치 운영을 하면 그분들한테 결제받으러 온 사람들, 출장 온 사람들, 숙박하는 사람들, 아까쯤에 의원님들 의회 결성하러 가면 점심 어디서 드십니까? 도청 앞에서 드십니다. 그분들이 오지 않았을 때 경기의 파급은요,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다 죽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토론해야 할 것은요, 시민 정책 행동을 얼마나 많이 키워서 정치권들이 무시 못하는 목포, 무안, 신안 시민들을 만들어야 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백날 이래도 저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치권들한테 숙제를 줘야죠. 너그 이런 식으로 뭐 박지원, 저 서상준 저 잘 모른다. 그 사람들 잘 모르지만 열불이 터져서 죽겠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본인들 정치 투표 일본만 생각하자면 그러면 저희는 뭉쳐서 시민들이 이걸 알아야 깨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몸소 지금 저는 그 앞에서 보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기관이 갔을 때 저희 파급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를 목포 시민들도 무안 시민들도 신안 시민도 알게끔 이 정책 행동 이런 토론도 많이 일어나지만 정치권들이 저희를 무시 못하게끔 저희가 자꾸 불을 지펴서 자, 각성하십시오. 저희 일어나시게요. 저희 단합한 행동하시게요. 저들이 정치인들이 저희를 무시 못하게 저희 하시게 이게 1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지금 사회자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외쳐봤자 누구들이 뭐 하는데 몇 표 나오졌는데 저 타운홀 미팅 때 민영배 시장님이 뭐라 했다고요? 투표할까요? 광주랑 투표하면 집니다. 이게 협박이죠. 당연히 광주랑 투표하면 지죠. 근데 타운홀 미팅 때 시민들 다 놔두고 투표할까요? 투표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지죠. 이게 협박이죠. 그리고 무안 누구는 뭐 자꾸 달라고 하냐. 누구 욕심이 많다. 저희가 뭘 달라겠습니까? 아니 하고 있던 걸 남들은 뭐가 오면 뭐 좋은 것이 올까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뺏길까봐 이 전전긍긍을 해야 되는 걸 시민들이 1번으로 알아야죠. 여기서 계신 저희 깨어있는 시민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이 상황을 얼마나 우리가 위중한지 급한지 이걸 알리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제 가슴이 시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주최하고 있는 시민회관 주최하고 있는 청문 복숭 연구기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하신 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드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좀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번 6.3 지방선거 때 그 선관위 부실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 선관위에 대한 부신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가 시민들이 정치인을 바꿔서 입법 활동을 한들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을 우리가 뽑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를 제대로 관리했는가도 늘 그게 우리의 궁금증이었어요. 그게 풀리지 않았고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부실이 터져서 이제야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주청사나 국립부대나 이런 것은 일단은 행정을 맡고 계시고 정치를 맡고 계신 분들이 잘 결정해 주셔야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 선관위를 최소한 우리 시민의 품에서 수개표로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바로 시민 단체에다가 그걸 위임을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원들이 좀 그쪽에 나서 주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는 아니시죠? 아니 이걸 해줄 수 있는 이게 어떻게까지 아, 네. 방문을 보시면 아니 통화 혹시 오늘 시민단체 모임이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좀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무원은 청렴 결백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영배 시장님께서 5.18 피로 만든 그러니까 전남과 광주와 전남이 5.18 피로서 희생을 통해서 만든 도시이고 역사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전남은 세월호 여러분 지금 세월호가 지금 몇 주기인지 아십니까? 12주기입니다. 제가 세월호 담당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2024년 12월입니다. 가장 추울 때였습니다. 벌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남 공무원 세월호 때는 진도군 공무원들과 목포시 공무원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때는 무안구청 직원분들 공무원들과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이 무고한 희생자들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항상 일선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왜 시민단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안전 분야에 제가 이전에 안전 분야에 담당을 했었는데 어떤 사업소에서 하행리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대 29대 300 대형 사고까지 큰 한 번의 사고까지는 300번의 작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규보에 29번의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작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전남 광주 통합을 이런 작은 직원들을 무시한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한다는 그런 마음을 시장님이나 관련 참고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큰 모성입니다. 이 직원들을 잘 모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저희 공무원들을 한번 믿어주시고 끝까지 저희들 의견을 지지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아이고 뜻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면 마이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 시민 박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토론회 취지에 동감하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요. 제가 지금 제일 시급한 사안은 의대 병원이 어디로 결정되냐를 저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와 순천에 지금 대립되고 이게 분열된 이 양상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박문옥 시의원님께 하나 질의하겠는데 혹시 이게 이게 병원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목포에서 지금 의대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을 하면 뭐 분열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전남 의대가 100명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50명씩 나눠도 지금 전국적으로 50명이 안 되는 의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남아서 현실적으로 의대하고 의과병원이 1시간 거리라면 그게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불편한데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둘 다 윈윈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초과 세수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초과 세수나 아니면 지금 전남 광주 특별시도 지금 20조라는 돈을 인센티브로 받을 거니까 거기에서 지금 의대 병원 하나 짓는데 5천억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조 갖고 두 군데 나눠서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건데 왜 그걸 꼭 하나만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둘 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쪽에도 지금 산업연장들 때문에 필요하고 이쪽에 우리 상암권은 지금 신안이나 이런 취약지구들이 너무 많고 또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저희 광주로 뛰어다녀야 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정할 게 아니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권리죠. 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못하고 사냥하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문옥 시의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권한은 없지만 짧게 아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국의 의과대학을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많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당시에도 그리고 홍열 정부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처음으로 그냥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와 그렇게 기싸움을 벌인 부분은 저도 이제 그때는 좀 한편으로는 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길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못 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코로나 환자를 볼모로 해가지고 그 환자 진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도 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그때로 올라가면은 의과대학 정원이 동결된 것은 그 당시에 의사협회하고 어떤 협상의 결과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다른 대학도 요구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에서 여기서 통합대로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이 부분이 대통령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각 대학마다 이 의과대학을 주면은 너무나 좋죠. 원래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근데 혹시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공유재산법에 하급 자치단체나 그러니까 하급 자치단체에서 상급 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그 토지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웃에 양해를 못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천은 땅덩어리가 저희보다 16배 정도 넘지만은 근데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순천은 국유지가 지금 전에 농대로 쓰던 그 부지지 않습니까? 농대 교육장 실습장 그곳에 있고 저희는 국유지가 지금 용해 캠퍼스 뒤에 5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가 저희한테 정말 하나도 꿀릴 부분이 없지만 가장 꿀리는 게 뭐냐면은 대학을 막상 지으려고 요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대가 예를 들어서 목포해권에서 추진한다면은 결코 나중에 이 부분이 불리한 게임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통합대학이 안 된다면은 저희는 단독 공모라도 추진을 하는 게 맞고 그러게 하면은 목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있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큰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근 국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김종근입니다. 이제 저는 하단에 살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저 해남에 살았는데 제가 전남 도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포에 와서 하단에 이제 계속 살고 있는데 사실 목포에만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이 개혁 때문에 내란 때문에 이제 강주를 또 가게 돼가지고 일주일에 3일은 사실은 강주 쪽에서 일을 하고 3일은 이제 목포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 통합 얘기가 이제 오가면서 1월 26일 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하고 시장 도지사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주청사, 도청, 시청의 소재지는 남항으로 둔다 이제 여기까지 합의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강기정 시장이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기자회견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엎어버리면서 했는데 그때 사실은 옆에 우리 김원희 국회의원하고 김은미 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저분들이 저런 결정을 강기정 시장이 발표하는데 계실까? 차라리 2차시에 판을 얻고 그냥 나오고 그냥 안 하겠다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두 분이 대단히 잘못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주소지지는 그렇게 됐는데 이 통합특별법이 나오면서 사실은 강주시의 시민단체는 이 특별법을 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뭐다, 고쳐야 될 거는 뭐다 해가지고 강기정 시장을 불러가지고 일일이 조목 몇 개 따지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야지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또 강기정 시장이 그때는 강기정 시장이 시민단체하고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잘 만나질 않았는데 이제 자기도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게 자기가 재선하는데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어찌됐든 시민단체를 만나자고 하면서 그때 실국장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시청에. 자기가 답을 못하는 건 실국장들에게 답을 하려고 하면서 했는데 그날 하여튼 시민단체도 강기정 시장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얘기하고 그러나 정성껏 대답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광주의 시민단체는 이걸 전남에서도 하고 싶어 했어요. 특별법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단체장과의 대화를 하려고 우리 쪽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목포의 시민단체에도 하고 순천의 시민단체에도 하고 같이 좀 해보자 했는데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천은 그래도 강주는 시민단체라고 해도 뭔가가 이렇게 정치권이나 어디서 결정이 되면 일단 언론이 빠르게 이걸 알리고 그리고 좁잖아요. 강주라는 시내가 도시권이다 보니까 이제 금방들 모여서 뭔가 이렇게 안건이라는 게 이런 게 다뤄지고 결의가 모아져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넓은 데다가 언론의 반응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순천에서도 얘기가 자기네 지역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자기네 이기주의로 가고 목포 쪽도 이쪽에 유리한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냥 전남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단체장을 불러놓고 뭘 해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못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순천의 시민단체는
어쨌든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나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뭉쳐서 빠르게 대응을 해요. 뭔가를 좀 해. 근데 이쪽은 잘 안 돼. 그게 제가 옆에서 볼 때요. 뭐 왜 안 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너무 이 소지학주의 작은 거에만 좀 매몰되지 마시고 좀 크게 좀 보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 또 선언권 통합이 올해도 안 됐잖아요. 또 그게 또 정치인들의 자기의 다음번 선거하고 맞물리니까 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이 선언권 통합을 하자가 아니라 선언권 여러 가지 지금 이슈 있잖아요. 주청사 문제라든지 국립의대 문제라든지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우리가 이쪽에 뭐 신안 개발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풍력 관련해서 유관기관이 온다든지 목표 이런 거 솔직히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어요. 이 통합특별시가 뭔가 우리한테 결정을 내려준 게 없어요. 해방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공동으로 좀 대응하는 기구, 단체장들이 선언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공동의 목소리로 대응하자라는 거를 좀 구성해 주십시오라는 걸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은 단체장대로 그렇게 가고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가면서 우리가 또 단체 시청이나 군청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야 여러 가지 정보도 빠르게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문제는 결국 청와대가 결정해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뭐 5국 3주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해놓고 지금 통합특별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청와대에다가 또 보낼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청사 문제도 해결하는데 반도체는 군공항에 간다고 그래 하면 전남은 도대체 뭘 갖다 줄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균형 발전이 아니라 더 소외시키고 소멸시키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는 청와대로 보낼 걸 좀 따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청이 일로 올 때 제가 이제 전남 도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에 저희가 방망이를 치기는 했는데 그때도 막 똑같았거든요. 국토의 균형 발전, 선언권이 너무 발전이 안 돼 있고 강주권으로 몰려있다. 그러니까 도청이라도 일로 이전을 해서 좀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러면서 여기에 도청을 주고 여수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그때 허경만 지사가 그쪽에는 여수 박람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도 보면서 지금도 겨우겨우 아니면 우리는 무슨 여기가 공장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남한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서 쓰는 돈으로 먹고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나마 그게 줄어들거나 가면 진짜로 여기는 소멸된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청와대에다가 뭐 청문을 해야 되나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방향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장들이 같이 연합해서 선언권 발전을 해서 공동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또 목표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좀 이제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거로 청와대에다 좀 올릴 거는 올리는 거 이런 좀 정리를 하면서 공동 대응을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캔디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잠깐만요. 예, 거기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좀 해주실 분들이 지금 예, 잠깐만요. 지금 저 국민제한진흥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마용철 네. 예, 잠깐만 그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사실 이 행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우연히 고생하신 분들 봤는데 이 행사를 더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자석을 이렇게 삥 돌아서 앉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김진영 선생님이 그 이렇게 교직원 노동조합도 있는데 발언했다고 제재받는 것에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이고 말을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언론에 들어가서 사실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누구들 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축에는 확실한 것은 정확하게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시장 군수들이 앞장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릴 것은
오프라인 모임을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날마다 핸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여성 의원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정치인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그 카톡 모임만 많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포무한 신한여왕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걸 받아서 그 대안들을 발주해서 정말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대비냐면 의대나 병원이 안 오더라도 혹시라도 와야 되겠지만 안 오더라도 그 차선책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뭘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도청 소재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차선책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공무원 정치하신 분들이 시장 군수들이 나서서 뒤에 있지 말고 나중에 사후 약방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 국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예, 저는 목포시의회 4대 5대 의원을 지낸 최형주입니다. 36년 전에 저희들 그 의회에서 그때가 의료관계가 굉장히 취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 그 기관 쪽에서 반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부터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전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6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초대받았다고 하는 이 호남 땅 산업권의 반도체 등 이 모든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권은 당시 큰 나무 바람장을 없었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것이 우리 산업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가 가져갔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 어디서 해야 하냐? 새로 출발하는 광주 통합,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주청사로 이 의과대학 문제를 이게 또 다시 새롭게 어쩌고 돌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히 유감스럽습니다. 진짜 통탄합니다. 통탄해. 이것은 우리 시의원 계시구만요. 우리 박원호 시의원 계신데 정말 시의를 했던 사람은 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전남 광주 특별시 시의회에서 주청사하고 이 의과대 이 문제 또 그리고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한번 하세요. 구성해서 아주 특별한 거 조사해가지고 시원스럽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이렇게 모여놓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것이 반영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에 앞서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남 광주 새로 출발하는 특별시 의회에서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호 시의원이 계시니까 여기서 박원호 시의원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성주 이쪽 같은 임성주 우리 발전자님 한 말씀 드리려합니다.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A원 단지가 지금 공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이 이전하지 않고는 지금 말로만 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안에서 우리 목포시민과 서남권 전체가 그걸 한번 왜 이렇게 좋다, 국민들에 왜 안 되냐 하고 할 용의가 있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 정치와 같은 말씀드립니다.
하시니까 경기만 정책 파탄이 맞은가 모르겠습니다는 이제 그 정치가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이런 것에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게 뭐입니까? 진짜 예? 우리 사년반에 그 국회의원 정책들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화가 화가 장엄한다. 진심으로 된 거야. 그래서 아주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말도 확실하게 우리가 전달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꼭 부탁하고 특별히 부탁하면서 방문으로 우리 그 최의원 이씨가 지금 이런 데서 오고 계시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준비돼야 돼. 딱 내가 죽은다 하면 살아요. 그 전진을 한번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에 박문호 의원님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주차사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시의회에서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청와대 부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내용까지 다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은 저희가 총각을 다툰 문제다. 바로 서면서 내일 준비까지 스탠바이 싹 끝내놓고 내일부터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명사가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과대학은 저희가 열심히 한다면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서 하는데 일단은 순천대하고 이건 그 통합 과정이 첫 번째고요. 만일에 통합 과정이 순조롭게 되면은 우려하시는 부분들 순차적으로 잘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3주가 남았습니다. 8월 초까지 통합 의향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딱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3주가 지금 현재 마지막 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중간에서 만났는데 특별한 그 어떤 성과는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뭐 새로 나온 얘기는 특별히 없었다. 기존 입장 되풀이하고 바뀐 입장 인수위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내용만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같이 살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 또 늦게 소개하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무한 주민자치 주권 시민연대 박호상 선생님 오셨죠? 예, 죄송합니다. 박호상 이렇게 주셔가지고 기호사 선생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사님들. 알만한 분들 많습니다. 뭐 저는 뭐 준비 없이 들으려고 왔는데요.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요. 아까 이제 어느 분도 지적하셨는데 시민사회가 이쪽 서남권의 시민사회가 잘 안 보여요. 목포는 목포 안에서만 놀아요.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했거든요. 저는 무안에 사는데 무안은 목포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근데 무안에 목포의 이야기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제가 좀 뼈아프게 좀 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내일 모레 이번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무안에 우리 이제 윤성주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쪽은 지금 일로와 남학 중심으로 시민단체를 지난번에 이제 발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무안군의 그 시민 무안 자치주권 시민연대라는 시민사회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좀 축하도 해주시고 앞으로 연대하자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서남권이 하나의 연대체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는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이 시민사회가 사실은 정치권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정치권 아래서 이렇게 너무 좀 스며들어서 개인적인 정치의 어떤 이해관계를 챙긴다든지 여기에서 결국은 또 좌절하고 이렇게 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무안에서 이런 이제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를 이렇게 이제 어려운 농촌이 어렵잖아요. 농촌 중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출범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번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연대의 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무안은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목포대 의대 문제도 있지만 이런 지역에서 현안들이 사실은 신안이나 무안이나 목포나 영암이나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공항 오면 소음 피해 무안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의식 자체가 행정구역 틀 안에서 박혀 있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저희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그 연대는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인도 저희가 우리 후보님 모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잘해주셔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주시죠. 하실 말씀 같은데. 네. 후보는 옛날 이야기 해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입니다. 아마 마지막인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특별하게 더 특화해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 통합의 전제는 균형 발전이잖아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균형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균형 발전 이전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균형 발전을 A, B, C가 똑같이 나눠 균형 발전이 아닙니다. A가 잘 살고 B가 좀 중간 정도 살고 C가 못 사는데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A에도 100 주고 B도 100 주고 C도 100 주면 이거 균형 발전이 아니죠. 그냥 A를 몰아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A에 좀 덜 주고 C에 더 많이 주는 게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남 광주 통합에 어떻게 설계돼야 되냐? 바로 그 균형 발전의 논리에 맞게 설계돼야 되죠. 근데 지금 설계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균형 발전이니까 A, B, C가 동등하게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기초를 두고 토론회도 하고 여기에 기초를 두고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맞지 않는 게 된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의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영배 시장이 제안한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전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박문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0년에 의대 학부생들을 모집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목포가 의과대학을 만들어도 충분하게 이 친구들이 본과 갔을 때 의대에 목포에서 의대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동부에 대학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또 5천억을 투자해서 서부에 대학병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재 정치 구조상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대학병원을 학부생들이 2년을 여기서 의과를 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그들의 본과는 한 대학이잖아요. 대학이 통합되는 전제가 있으니까 수천에서 임상 교수들과 함께를 해요.
이게 정착이 되면 그 뒤에 이들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민영배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목포에는 대학병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목포에서 그동안 36년 동안 이야기했던 중증 환자, 외상 환자 분들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서울 사람들이 이 목포 오기 전에 그리고 서울 가기 전에 돌아가시는 이 악순환 구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악권 주민들이 지금 민영배 시장의 그 제안을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까지 이제 또 시의회에 계시니까 잘 고려를 하셔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지 몰랐고 이번 3회 우리 시민 번개 토론을 지금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연계적인 측면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여러분 할 말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짜 이 토론이 어떤 행정에 울림을 주고 또 정치에도 책임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정치는 시민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도 시민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효율을 추구해야 하지만 시민은 신뢰를 또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은 더 이상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번개 토론은 앞으로도 시민의 지혜를 모아 정책으로 연결하고 행정과 정치에 건강한 긴장과 영감을 주는 공론장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